피부를 망치는 샤워 습관 당신도 모르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샤워하셨나요? 아니면 저녁에 하실 건가요? 우리 대부분은 하루에 한 번, 어떤 분들은 두 번씩 샤워를 합니다. 그만큼 샤워는 우리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습관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당연하게 하는 그 샤워가 사실은 피부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놀라운 이야기처럼 들리시죠? 하지만 이건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피부과 의사들 사이에서는 요즘을 샤워 과잉 시대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너무 자주, 너무 뜨겁게, 너무 세게 씻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샤워하고 나면 피부가 당기는 느낌,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는 모습, 아무리 비싼 보습제를 발라도 금방 건조해지는 피부. 이럴 때 우리는 보통 내 보습제가 별로인가? 하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보습제가 아니라 바로 샤워 습관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생활 팁이 아닙니다. 이건 피부과 전문의들이 실제 환자들에게 가장 먼저 교정시키는 생활 습관 1순위예요. 피부를 망치는 잘못된 샤워 습관 4가지와 과학적으로 입증된 피부 장벽 회복법을 지금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부 장벽, 우리 몸의 첫 번째 방패.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피부에 대해 조금만 이야기해 볼까요? 피부는 그냥 우리 몸을 감싸고 있는 겉껍질이 아닙니다. 피부는 우리 몸을 보호하는 첫 번째 방패예요. 군대로 치면 최전방 방어선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방어선의 핵심이 바로 피부 장벽입니다. 대한피부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피부 장벽은 피부 표면에 있는 얇은 유분막과 수분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장벽이 하는 일이 뭐냐면 피부 속 수분이 밖으로 증발하는 걸 막고 반대로 외부의 세균이나 자극이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못된 샤워 습관이 바로 이 피부 장벽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2022년에 저널 오브 더마톨로지컬 사이언스라는 권위 있는 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보면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뜨거운 물로 10분 이상 샤워하면 피부 표면의 천연 보습인자, 영어로 NMF라고 하는데요. 이게 최대 30%까지 감소한다는 겁니다. 30%가 어느 정도냐고요? 여러분이 은행에 100만 원을 맡겼는데 한 달 뒤에 가보니까 70만 원밖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엄청난 손실이죠. 그래서 아무리 비싼 크림을 발라도 장벽이 깨진 상태라면 수분은 계속해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변화가 하루 이틀 만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서히 천천히 진행됩니다. 그러다가 몇 주, 몇 달이 지나면 어느 날 갑자기 피부 건조, 가려움, 각질, 붉어짐 이런 증상들이 확 나타나는 거죠. 그때 가서야 우리는 내 피부가 왜 이렇지? 하고 놀라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실수, 뜨거운 물의 유혹.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잘못된 샤워 습관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뜨거운 물로 오래 샤워하는 겁니다. 솔직히 저도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특히 겨울의 추운 날, 뜨거운 물이 몸에 닿을 때 그 느낌, 정말 천국이죠.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쭉 풀리는 느낌이랄까요? 근육도 이완되고 기분도 좋아지고요. 하지만 피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건 완전히 재난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피부의 유분 보호막은 왁스랑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왁스를 생각해보세요. 열을 가하면 녹아내리잖아요. 피부의 유분막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에 브리티시 저널 오브 더마톨로지에 실린 실험 결과가 있어요. 40도 이상의 물로 10분 이상 샤워하면 유분막이 완전히 녹아내린다는 겁니다. 완전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피부는 수분을 잡아둘 수 없어서 완전히 건조한 사막 상태로 변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요? 정답은 37도에서 38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입니다. 체온보다 살짝 따뜻한 정도죠. 에이, 그럼 재미없는데?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알아요, 그 마음. 그래서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 샤워의 대부분은 미지근한 물로 하시되 정 아쉬우시면 중간에 잠깐 뜨거운 물로 하세요. 대신 마지막 1분은 꼭 미지근한 물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샤워하고 나서 거울을 보세요. 만약 피부가 붉게 변해 있다면 그건 이미 열 자극을 받았다는 신호예요. 그럴 때는 차가운 물로 잠시 진정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실수, 세게 문지르는 습관. 두 번째 잘못된 습관은 뭐냐면 거품을 잔뜩 내서 세게 문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깨끗이 씻으려면 세게 문질러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때밀이 타올 있잖아요. 녹색이나 분홍색으로 된 그 거친 타올. 거기다 비누 잔뜩 묻혀서 온몸을 박박 문지르면 피부가 뽀득뽀득해지잖아요. 그게 깨끗해진 느낌 같아서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피부를 파괴하는 행위였던 겁니다. 서울대병원 임상연구팀이 2020년에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이런 기계적 자극이 각질층의 지질 구조를 파괴한다고 나와 있어요. 각질층이라는 게 우리 피부의 가장 바깥층인데 여기가 바로 피부 장벽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세게 문지르면 이게 손상되는 거죠. 더 심각한 건 샤워타올이나 때밀이 수건은 각질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필라그린이라는 피부 보호 단백질까지 같이 제거해버려요. 이 단백질은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피부를 깨끗하게 만드는 건 힘이 아닙니다. 세정제의 화학적 작용이에요. 비누나 바디워시가 피부의 때와
기름을 화학적으로 분해해서 떼어내는 거지 물리적으로 박박 문질러서 제거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럼 어떻게 씻어야 하느냐? 정말 간단합니다.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듯이 문지르세요. 아니면 거품망으로 거품을 잔뜩 내서 그 거품을 피부에 살짝 발라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세정제 선택도 중요해요. 향이 강한 제품, 씻고 나면 뽀득뽀득한 느낌이 드는 제품은 피하세요. 대신 저자극, 무향 제품을 선택하시고요. 재미있는 건 아기용 클렌저가 성인한테도 충분히 좋다는 거예요. 오히려 피부가 민감한 성인들한테는 아기용 제품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3가지 원칙 짧게 미지근하게 순하게. 지금까지 2가지 잘못된 습관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올바른 샤워 방법을 정리해볼까요? 피부를 지키는 샤워에는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정말 간단해요. 짧게 미지근하게 순하게. 이 3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짧게. 샤워 시간은 5분에서 7분 이내로 하세요. 그것밖에 안 돼?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샤워할 때 실제로 몸을 씻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대부분의 시간은 그냥 물을 맞으면서 멍하니 서 있는 시간이잖아요. 2번째 미지근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7도에서 38도 정도의 물 온도가 적당합니다. 체온계로 잴 필요는 없고요. 느낌으로 딱 적당하네 싶은 온도면 됩니다. 3번째 순하게. 세정제는 세라마이드, 글리세린, 판테놀 같은 보습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선택하세요. 이런 성분들은 씻으면서도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줍니다. 한국피부과학연구원이 2023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 3가지 원칙만 지켜도 피부 장벽 손상 위험을 6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60%요? 별거 아닌 것 같은 습관 변화로 이렇게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신기하죠? 그리고 하나 더, 샤워 후에는 수건으로 피부를 문지르지 마세요. 톡톡 두드리듯이 물기를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골든타임 3분의 비밀. 자,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좋은 정보인데요. 제가 정말 중요한 걸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바로 샤워 후 3분 이내 법칙입니다. 피부과에서는 이걸 골든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왜 3분이냐고요? 샤워하고 나면 피부가 젖어 있잖아요. 이때 모공이 열려 있어서 수분과 영양분 흡수가 훨씬 더 빠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피부 표면에 물이 증발하면서 오히려 피부 속 수분까지 같이 빼앗아가요. 그래서 샤워 직후가 가장 중요한 순간인 겁니다. 미국 피부과학회 아메리칸 아카데미 오브 더마톨로지라는 곳의 연구 결과를 보면 샤워 직후 3분 내에 보습제를 바른 사람들은 피부 건조감이 평균 45%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거의 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럼 어떤 보습제를 써야 하느냐? 로션보다는 크림, 수분 베이스보다는 유분 베이스가 더 효과적입니다. 특히 세라마이드, 시어버터, 글리세린이 들어간 제품은 피부 장벽 회복 속도를 2배나 높여준다고 해요. 여름에는 끈적여서 싫은데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름에는 끈적임이 적은 젤 타입 보습제를 쓰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계절과 관계없이 샤워하고 보습까지가 하나의 세트라는 인식을 가지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욕실에 보습제를 두고 씁니다. 샤워하고 나와서 거실 가서 옷 입고 하다 보면 3분이 훌쩍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아예 욕실에서 물기를 살짝 제거하고 바로 보습제를 바른 다음에 나옵니다. 이렇게 하니까 훨씬 편하더라고요. 3번째 실수 대충 헹구기. 3번째 잘못된 습관. 이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바로 대충 헹궈서 비눗기를 남기는 거예요. 아니 나는 깨끗이 헹구는데? 하실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비눗기가 잘 남는 부위들이 있습니다. 귀 뒤쪽, 목 뒤쪽, 팔꿈치 안쪽 같은 곳들이요. 이런 곳에 계면 활성제가 남아있으면 피부 트러블이나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 피부과 전문의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세정제보다 헹굼이 더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세정제를 써도 제대로 헹구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특히 향료, 색소, 방부제가 많이 들어간 비누일수록 피부 자극이 심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무향, 저자극 제품을 쓰시고요. 헹굴 때는 정말 꼼꼼히 헹궈야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샤워할 때 순서를 머리, 몸통, 팔다리 순으로 하세요. 그러면 위에서 씻은 비누가 자연스럽게 아래로 흘러내리면서 헹궈지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전체를 꼼꼼히 헹궈주면 완벽합니다. 실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 이론적인 이야기만 하면 좀 지루하실 것 같아서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피부과 임상센터에 방문한 30대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을 어씨라고 부를게요. 어씨는 하루에 2번 샤워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그것도 매번 뜨거운 물로 10분 이상씩이요. 그런데 피부가 너무 건조하고 당기는 거예요. 로션도 열심히 바르는데 금방 하얗게 들뜨고 가려움증도 심했대요. 피부과 전문의가 어씨한테 추천한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5분 이내 샤워하기. 그리고 샤워 후 3분 내 보습하기. 딱 이 2가지만 바꿔보라고 했어요. 2주 후에 다시 검사를 해봤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부 수분 유지율이 38%나 상승했고 가려움증 빈도는 절반으로 줄었대요. 어씨는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진작 몰랐을까 하면서 후회했다고 합니다. 이 사례가 중요한 이유는
피부 문제 해결책이 꼭 비싼 제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생활 습관 하나만 바꿔도 피부 장벽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어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의 샤워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뜨거운 물로 오래 샤워하고 계시진 않나요? 거친 타올로 세게 문지르고 계시진 않나요? 대충 헹구고 나오시진 않나요? 보습은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이 네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피부는 하루 만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습관을 바꾸는 순간부터 회복이 시작돼요. 기억하세요. 깨끗하게가 아니라 건강하게 씻는 겁니다. 샤워의 목적은 피부를 벗겨내는 게 아니라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샤워의 마지막 단계, 보습을 절대 잊지 마세요. 그 단순한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피부를 평생 지켜줄 겁니다. 오늘 저녁 샤워부터 한번 실천해보세요. 여러분의 피부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